Q&A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대한 관심이 워낙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워낙 뜨거웠다 보니 저희 세미나에 보내주신 질문 역시 정말 많았는데요. 모든 분들께 다 대답을 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시간 관계상 특히 많이 질문 주셨던 내용들 위주로 아주 간략하게만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 52시간 관련 질문들을 정말 많이 주셨는데요. 주 52시간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늘어난 공정, 인건비에 대하여 돌관공사비 등 추가 공사비 청구가 가능한지, 주 52시간제 개정법 시행 이전 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 금액에 이러한 영향에 따른 금액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그런데도 공기 연장 없이 공사를 마쳤다면 과연 돌관공사비로 주 52시간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실까요? 예, 짧게 드리겠습니다. 주 52시간 부분은 뜨거운 감자였고 여러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이 돌관과 연관해서 52시간을 보자면 52시간에 대한 부분은 역시 공기 연장 사유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52시간제도 도입으로 해서 공기 연장이 발생하면 인정해줘라. 대표적으로 지금 민간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제17조의 1항 4호는 요 근로시간 단축 등 이 법령의 재개정을 공기 연장 사유로 명명하고 있고요. 그러면 52시간제 도입 자체가 곧바로 어떻게 공기의 지연에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서는 그거는 개별적 현장의 특성에 따라 다 다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52시간제도 자체가 현장의 작업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바로 현장의 공기 지연으로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작업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결국은 이 52시간 제도로 공기가 연장이 되느냐, 즉 공기가 지연되느냐를 먼저 분석을 하고 그것이 입증이 되면 뒤에 이제 두 번째 질문에서 결국은 절차적인 문제가 되겠는데 역시 다른 여타 공기 연장 사유 마찬가지로 공기 연장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발주자가 공기 연장을 할지 또는 당초 이 공기를 준수하기 위해서 돌관공사를 할지에 대해서는 이른바 선택권, 결정권이 있는 것이고요. 그 결정권은 존중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절차는 일반 공기 연장 사유와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질문에서는 이러한 절차 부분 없이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역시 이 부분은 다른 사유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만 청구할 수 있는 거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예.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결국 52시간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추가 공사비 청구가 가능하다기보다는 결국 이제 그런 52시간 제도로 인해서 실제로 공기가 지연되었는지를 입증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고 특히나 이제 현장별로 어떤 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가 너무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현장별로 이제 다 달라지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준공 현장에서 발주처가 돌관공사 수행에 동의하지 않다 보면 이제 종종 분쟁이 발생하곤 하죠. 그래서 이렇게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 입주 시기라던가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 발주처 동의 없이 진행되는 돌관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주셨습니다.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정영수 변호사님께서 대답해 주실까요? 본질의 경우에는 그 책임준공 확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지, 즉 그 시공사가 부담하는 책임준공 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문제되는 사업에서 그 사업 구조가 어떠하고 시공사와 발주자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지에 따라 좀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책임준공 의무라 함은 시공사가 불강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당초 예정된 준공 예정일 내에 공사 목적물을 완료해서 이제 준공할 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책임 준공 의무는 시공사가 대주에 대해서 신용 공여의 목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이고 또 대출 채무에 대한 보증 내지 담보로서 이제 기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질의에서 만약 시공사가 돌관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준공 예정일, 즉 입주 시기까지 공사를 완료했다면 책임 준공 의무 자체는 이제 문제되지 않을 것 같고요. 남는 거는 시공사와 발주자 사이의 공사도급 계약상 돌관공사비 청구가 이제 가능할 것인지 여부인데, 기존의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법원은 민간건설공사 계약에 있어서 돌관공사비 청구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돌관공사비 청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본 질의에서는 앞서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요건 사실을 시공사가 주장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책임 준공 의무의 계약적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법원은 이제 소위 말하는 아까 이제 정현수 변호사님께서 발표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요건과 일반적인 요건과 절차를 잘 준수했을 때는 이제 돌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질문도 그런 마찬가지 선상에서 해석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세 번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돌관공사로 인한 추가 공사비를 인정받고자 할 때 공기지연 분석을 위한 공정표 선정 방법과 적합한 공기지연 분석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김영재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이 질문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질문 하나를 가지고도 한 3시간 정도를 강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현장에서 상당히 고민스러우셔서 하신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고 일단 원칙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제가 발표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공사가 진행 중이냐 아니면 그 공사가 끝났느냐 이 시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지금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이제 공사가 끝났을 때 그거에 대한 그 돌관공사비를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경우는 판례들을 봤을 때나 뭐 해외 사례를 봤을 때나 가장 중요한 건 준공공정표에서 를 기준으로 해서 준공에서 어떤 지연이 전체 공사에 영향을 줬는지 이거를 실질적으로 리트로스펙티브로 분석하는 게 제일 많이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공정표를 선정하는 게 가장 타당할 것 같은데요. 다만 공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준공이 안 됐다고 하면 그 시점까지의 그 계약 공정표를 서로 제출했던 계약 공정표를 기준으로 해서 업데이트해서 그 공정표를 가지고 영향력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정표 선정 방법은 공사가 끝났느냐 끝나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사가 끝났다고 하면 준공공정표를 가지고 분석하는 게 좋고,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면 계약 초기에 제출했던 계약 공정표나 최근에 승인받은 공정표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기가 단축된 거를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분석 방법에서는 그 리트로스펙티브로 해서 실제 영향력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김영재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좀 워낙 포괄적인 질문을 주셨다 보니 뭔가 아무래도 한계가 조금 있긴 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정리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본질적으로 어떠한 원인이 지연의 본질적인 원인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특히 공사가 진행 중이냐 혹은 공사가 모두 끝났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되는 공정표를 좀 달리 보아야 될 수는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돌관공사비에 대해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실비의 정의는 무엇인지,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돌관공사 중에는 최종 실비가 나올 수가 없는데 이때 공사 중에 기성을 청구하기 위해 제시해야 되는 증빙 자료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번 질의에 대해서는 이은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실비가 등장하는 것은 결국 국가개혁법 19조, 그다음에 시행령 66조, 그다음에 일반 조건 23조 뭐 등등의 이제 우리 계약 규정에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여기서 출발한 것인데요. 실비가 어떤 거냐? 우리가 늘 용어적으로는 실제 투입한 비용만 실비냐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 쉬운데, 그러나 이제 규정 자체로도
실비는 그러한 실제 투입비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기타 계약 내용 변경의 이 실비 기준이 대표적으로 운반거리, 그러니까 공기 현장을 두 가지를 예시를 합니다. 이 기타 계약 내용 변경 부분에 대한 산정 기준을 받는 것이 이제 실비 산정 기준인데 우리 정비자계약 집행 기준 제 71조부터 76조까지 있습니다. 거기 이제 74조를 보면 운반거래관에서는 이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자체로 우리 실비와 개념과는 다른 거고요. 그다음에 제 73조 5항에 보면 이 장비 대기료에 대해서 자사 장비, 보유 장비인 경우에는 역시 품셈 기준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72조 3조에서 이제 공기현장 관련된 비용이긴 한데 그 안에서도 이른바 승률 비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거 실투입비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나아가서 이런 불가한분 아까 이제 사례에서 봤지만 순수 실비가 아닌 계산으로 실제 감정과 재판이 이루어진 사례도 역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실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실투입비가 아니고 실비로 추정 또는 예상 또는 인정되는 그러한 비용으로서 좀 넓은 범위로 봐야 되고요.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규정상으로 보면 이 집행기준 75조가 유의미한 규정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보면 이 제목이 기타 실비의 산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기타 실비는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 변경 전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을 한다. 그러니까 실비 자체를 기본적으로 이 단가 개념, 품 개념으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 자체로도 저는 이 돌강공사비를 이 집행기준 75조를 활용해서 좀 폭넓게 적용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네, 윤지 의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결국 실비는 실제 투입된 비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실제로 투입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그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참고로가 될 수 있는 뭐 여러 기준들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종의 뭐 표준 품셈이라든지 아까 말씀해 주신 집행 기준에 따른 단가 등이 여러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엔 5번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지연 발생 후 공기연장 클레임을 제출 후 공기연장 클레임 미승인 상태에서 발주자의 공기 만회 지시에 따라 돌관공사를 수행하고 실제 공기를 단축하였다면 그리고 향후 중재 등 제3자의 판단으로 공기연장 클레임이 유효하다고 판단된다면 과연 돌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는데요.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정영수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보내주신 질의를 살펴보면 중재 등 제3자의 판단으로 공기 현장 클레임이 유효하다고 판단된 경우를 이제 전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하면 일단 돌관공사비 청구 요건 중에 첫 번째 요건인 계약 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 지연이 발생하였을 것의 요건은 이제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또한 중재 절차 등을 통해 제3자가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공정 분석을 통해서 공기 연장이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까지도 이제 판단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아마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나머지 요건의 충족 여부가 이제 문제될 텐데 질의를 보시면 결국 사후적 판단으로 공기 연장 신청의 적법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적법한 공기 연장 신청에 대해서 발주자가 불승인한 것이고 그리고 공기 만회 지시를 했던 것이어서 두 번째 요건인 발주자의 묵시적인 공기 단축 지시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명시적인 지시도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질의 경우에는 돌관공사비, 결국 공기 단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필요하면 상당한 범위 내의 비용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산정이 될 수 있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네, 정효수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결국 본 사안의 경우에는 여러모로 이제 돌관공사의 일반적 요건이 상당히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판단될 수 있는 어떤 재반 사실관계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된 것이라서요. 아마 이런 경우는 이제 돌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으로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엔 마지막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가 일방적인 공기 연장을 주장하면서 돌관공사비 지급을 주장할 때 발주자 입장에서 이에 대해서는 적정한 대응 입장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번 마지막 질의에 대해서는 김영재 원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이 질의에서는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일방적인 공기 연장을 주장한다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극히 주관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이해하기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공기 연장을 주장했다라는 것으로 인정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주장이 아닌 공기 연장을 주장하면서 돌관공사비 지급을 주장할 때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시공사가 공기 연장을 청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미흡하다라는 걸 전문적인 방어를 해야 합니다. 일반 그 건설 공사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는 이제 CM이라든지 감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기 연장 주장이 타당하지 못하다는 거, 예를 들면 분석 방법에 대해서 특히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지체 사유에 공기 지연에 관련돼서 지체 사유가 시공자 귀책인 거라든지 계약상의 공기 연장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통해서 이 공기 연장 주장이 타당하지 못하는 주장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 돌관공사비는 성립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